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오늘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결국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8일부터 홍콩 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 정부를 향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비롯해서 비자 발급 제한, 자산 동결 등 각종 방법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대우를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수출 면허 예외 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과세를 분담해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 측은 실제로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홍콩의 대미 수출액은 3,040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조 원이고 이 전체 수출의 7.6%인데 이 중에서 이 관세 혜택을 받는 홍콩 제품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21%, 약 5,68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자국민 8만 5천 명, 또 기업 1,300개, 지역본부와 사무소 700개가 진출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더 곤란해질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이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어제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업계의 관세 부과 신청이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서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본의 관련 업계 단체인 칼리전해공업회가 지난 4월 30일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이 가격이나 압박을 받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 탄산칼륨이란 건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그리고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인데요.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로부터 5,293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탄산칼륨 관련해서 한 곳이 50억 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면서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반덤핑 조사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에 2016년 8월부터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그리고 2018년 3월부터는 철강제 관 연결 구류의 41.8%에서 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볼 텐데요. 이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인터폴에 수배까지 요청을 했던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이란 테헤란주의 알리 아거시메흐르 검찰총장이 올해 1월 무인기 폭격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 수군 사령관을 살해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 범죄에 연루된 공범 36명에 대해서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 수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이란의 주장은 국가안보나 국제평화 또 안보 증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이란의 관심 끌기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습니다. 인터폴도 29일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이 사무국에 송부되더라도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인터폴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세계 각국 경찰들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형사 경찰 기구입니다. 네. 이 국제 조약이 아닌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나 체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회원국이라든지 당사국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색 수배가 내려지더라도 체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인종차별의 상징, 조형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둘씩 철폐가 되는 분위기인데 미국의 이 남부연합기도 제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남부연합 정부의 공식 깃발인데요. 네. 이 붉은 바탕에 파란 줄이 X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이 파란 줄 안에 남부의 주 숫자인 13개의 하얀 별이 새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특유의 주 깃발이 있는데 이 몇몇 주가 주 깃발 안에 이 남부연합기 문양을 넣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네. 2003년에 조지아주가 이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에서 삭제하면서 미시시피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시시피주 경우에는 남북전쟁 종전 직후인 1894년 주의회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의 정치적 힘이 강해진 것에 반발하면서 남부연합 문양을 주기 좌측 상단에 삽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시시피주 하원이 이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 문양을 제거하는 안건을 찬성 91대 반대 23으로 가결시키고 이어 주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공식 상징이 1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데요. 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미시시피주는 대선이 열리는 11월 3일 새 깃발 문양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12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반발이나 논란, 비판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네, 사실 당연히 있었죠. 이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의 깃발이 있는데요. 미시시피주의 깃발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에도 남부연합기 폐지를 두고 미시시피주 내에서 주민 투표까지 갔지만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로 했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민 중에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3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종통합이 가장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미시시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이 노예제를 옹호하던 인물의 동생이 끌어내려지고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것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미시시피주 깃발도 논란의 대상이 된 건데요. 실제로 지난 1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남부연합기 문양을 인종차별을 상징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시시피주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464달러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인종차별이 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경제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미국 대학 체육협회 등에서도 이 주 깃발의 변경 없이는 미시시피주에서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고 압력을 넣는 등 영향력 있는 기업과 종교, 스포츠 인사들의 적극적인 비판도 이번 남부 문양을 제거하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